당신이 AI에게 파일 붙여넣고 결과 복사하고 또 다른 창에 붙여넣고 이 짓을 오늘도 하고 있다면 잠깐만 멈추세요. 매일 반복되는 이 복분 노동이 생각보다 많은 집중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3분만 투자하면 이 노동을 끝내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당신이 몰랐던 AI 표준 규격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매번 사람 손으로 AI에 비서를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 솔직히 좀 이상하죠? 문제는 AI가 덜 똑똑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왜 AI는 이것도 못하냐는 답답함만 쌓였던 겁니다. 그 혼돈을 끝내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AI 표준 규격입니다. 그 표준 규격이 왜 필요했는지 먼저 우리가 겪던 답답함부터 봐야 합니다. 그동안 AI의 문제는 똑똑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 데이터를 못 보는 눈먼 천재였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사람은 질문만 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AI 대신 봇붓하는 비서 역할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결국 업무 흐름은 자동화가 아니라 창과 창 사이를 오가는 수동 중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답답한 건 앱마다 AI를 연결하는 방식이 전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결국 왜 AI는 이것도 못하냐는 질문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 연결의 혼돈을 끝내기 위한 움직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의 이름이 바로 MCP입니다. 2024년 11월 25일, 엔스라픽이 MCP를 공개합니다. 정식 이름은 Model Context Protocol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표현이 바로 공식 소개 문구예요. 예전엔 기기마다 충전 규격이 제각각이었지만 USB-C가 오면서 연결은 훨씬 단순해졌죠. MCP도 똑같이 AI와 앱을 잇는 표준 연결 규격입니다. 즉, AI 하나와 업무 도구 하나를 매번 제각각 붙이는 대신 모두가 같은 규칙을 쓰자는 발상입니다. MCP의 세계에는 역할이 딱 두 개뿐입니다. 먼저 MCP 클라이언트는 AI가 들어있는 앱입니다. 반대로 MCP 서버는 데이터나 기능이 들어있는 쪽입니다. 이 둘은 MCP라는 표준 파이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AI가 여러 업무 도구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AI와 업무 도구 사이의 만능 파이프입니다. 비유하자면 AI가 콘센트라면 MCP는 그 사이에 꽂는 멀티탭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이 멀티탭이 특정 앱 하나 전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은 공개 시점, 표준 규격,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구조,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MCP를 새로운 기능이 아니라 AI 연결 표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 표준이 실제 업무에 들어오면 복붙이 아니라 자동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회사 DB가 MCP 서버로 연결돼 있으면 AI에게 자연어로 데이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 1분기 매출 뽑아줘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조회가 진행됩니다. 핵심은 SQL 한 줄 몰라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AI가 직접 읽고 고객 컴플레인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내 이메일 중에서 고객 컴플레인만 찾아서 정리해줘 같은 요청이 바로 업무 지시가 됩니다. 즉 스크린샷을 찍어서 붙여넣는 중간 작업이 사라집니다. MCP가 더 강력한 순간은 한 문장으로 여러 앱을 넘나들 때입니다. 이 구글 시트를 읽고 슬랙 마케팅 채널에 요약 올려줘 라고 말하면 앱 사이 작업이 이어집니다. 연결 범위도 넓어서 구글 시트와 슬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캔바와 피그마, 노션 같은 주요 툴까지 공식 MCP 서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디자인팀에게 로고 시안을 캔바에서 만들고 피그마 프로젝트에 연결해달라고 한 번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로컬 MCP 서버를 깔면 내 컴퓨터 폴더까지 AI 작업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맥북에 이 폴더 안 파일들을 정리하고 중복된 건 지워줘 같은 요청도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복붙 없이 직접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례들은 조회와 분류, 연동과 정리라는 반복 업무를 한 문장으로 묶어줍니다. 정리하면 MCP는 데이터가 있는 곳과 AI가 일하는 곳 사이를 실무 단위로 이어주는 표준입니다. 그 표준이 실제로 체감되는 순간은 당신이 매일 반복하던 복붙 시간이 통째로 사라질 때입니다. 하루에 복붙 사이클을 30번 돌리면 하루 힐 시간이 그냥 날아갑니다. 한 달이면 22시간이고 1년이면 11일을 복사와 붙여넣기에 쓰는 셈이죠.
MCP의 핵심 가치는 이 낭비를 0에 가깝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복부태행을 하지 않고 AI가 업무 환경을 직접 보고 바로 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설치가 개발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클라우드 데스크톱에는 디렉토리 UI가 있어서 목록에서 원하는 MCP 서버를 고르면 됩니다. 검색하고 설치하고 로그인하면 끝입니다. 이제 AI는 구글 드라이브나 슬랙, 캔바, 노션 같은 실제 업무 도구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즉, 비개발자에게도 MCP는 복잡한 세팅이 아니라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업무 연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2026년 들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MCP 회의론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MCP 망한 것 같다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올해 4월에는 보안 연구진이 MCP에서 공급망 공격이 가능한 구조적 결함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개의 MCP 서버가 위험에 노출됐다는 경고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보안만이 아니라 토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대규모로는 스케일이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쏟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엔트로픽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방향을 틉니다. 그 이름이 바로 Agent Skills입니다. 엔트로픽은 작년 10월 Agent Skills를 꺼냈고 12월에는 오픈 표준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 현재 시장의 무게추는 빠르게 스킬스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MCP를 더 깊게 배워야 할지 아니면 스킬로 갈아타야 할지는 다음 영상에서 정면으로 답하겠습니다. 그 전에 MCP 서버를 한 번이라도 직접 설치해두면 다음 비교 영상이 훨씬 빠르게 이해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설명만 듣고 넘기지 말고 오늘 바로 한번 설치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직접 설치해두면 다음 영상에서 스킬스와 비교할 때 이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엔 어떤 MCP가 먼저 필요할지 고민된다면 고정 댓글의 업종별 추천 리스트부터 보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MCP가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스킬스가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설치 한번 해보고 돌아오세요. 그 다음 비교는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